Focus 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의 미우승 대표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빅토리는 3월 한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약 100명의 학생들과 함께 했는데요. 학생들의 고민과 어머님들의 고민을 들어보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1학년, 2학년 생기부가 너무 안 좋아요. 저희 학종으로 갈 수 있겠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그 질문에 조금이나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8시에는 유튜브로 라이브를 진행하여 어머님들과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요.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합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오늘도 주관이 듬뿍 담겨있는 방송 가보도록 하죠. 저는 첫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하려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지, 어떤 인재상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나는 어떤 학생인지를 판단해 봐야겠고 내 경쟁자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나는 어떤 학생인지, 그리고 나의 성적은 어떤지, 생활기록부의 수준은 어떤지, 3학년 때는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준비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각 대학은 비슷한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 다른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희대는 학업 역량이 30%를 가지고 있으나 서강대는 학업 역량을 50%를 반영하고 있고요. 동국대처럼 같은 학교이지만 전형 방법에 따라서 학업 역량이 30%, 25% 이렇게 나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학업 역량이 더 높은 학생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학업 역량이 높은 학교를 지원하셔야 하고, 나는 전공성이 더 높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전공성을 더 높게 평가하는 학교나 전형에 지원하셔야 맞을 겁니다. 현재 우리 고3 학생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대학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판단했다면 이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면 되겠죠. 두 번째로 알아보아야 할 것은 학과마다 인재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는 인재상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인재상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재상을 보면서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지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전기전자 컴퓨터공학부의 경우는 수학, 물리, 외국어 잘하는 학생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기술을 탐구하는 학생,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화학공학과 어떤가요? 기초과학, 수학 잘하는 사람, 현상이 있으면 분석하는 사람, 의견을 통합하는 사람. 기계정보공학과는 수학, 물리를 잘하는 사람, 과학기술을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사람, 그리고 타인과 협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인재상 또한 본인이 확인해 준다면 내가 어떤 과목을 중점적으로 선택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 하는지, 탐구는 또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단순히 탐구인지 아니면 분석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께서도 한번 맞춰보세요. 이 커리큘럼 가진 학과든 어떤 학과일까요? 일단 뭐 잘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 물리 잘해야 되고 화학 잘해야 되고 미적분 잘해야 되고 또 역학에 대한 부분들도 잘 해놔야 된다고 합니다. 차량 엔진도 해야 되고 전기전자에 대한 부분들도 공부를 해야 되고 에너지 변환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기계공학과일까요? 바로 한양대학교의 미래자동차공학과입니다. 생활기록부에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고 물리, 화학, 미적분 점수도 좋아야 하고 역학, 설계, 엔진도 공부해야 되고 전기전자도 공부해야 되고 센서도 공부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역량을 포함하고 있는 학과가 바로 미래자동차공학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또 그 선택 과목 속에서 어떤 주제로 탐구 활동을 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커리큘럼들을 보면서 준비하다 보면 내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또 내가 어떤 것들이 너무 많은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더 좋은 생활기록부, 학교가 좋아하는 생활기록부를 만들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커리큘럼을 보면서 혹은 학교에서 발췌한 자료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준비해야 할지 이제 잘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고 이미 시중에도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택 과목을 잘 선택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공학과 가야 되는데 당연히 수학, 물리 중요한데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친구들보다는 선택한 친구가 유리하겠고요. 이제 선택한 친구들끼리 또 다른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택 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 즉 담당 선생님께서 써주시는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입학 사정관님들께서도 진로 선택 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선택은 유의미한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뜻이겠지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는 무엇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는 수업의 내용과 평가 과정을 쓸 수 있고요. 지원 학과의 연계성 및 진로의 관심 분야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의 내용은 모든 고등학교가 거의 비슷할 텐데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지원 학과에 대한 연계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야야야 이거 진로에 관련된 거 써와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탐구활동의 과정은 평가 항목 중 3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책을 읽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했는가? 그냥 교과서를 보고 호기심에 한 활동보다 호기심을 해결하고자 책을 통해 지식을 누적하는 학생을 더 좋게 평가합니다. 둘째, 책을 읽고 탐구를 진행하여 지식을 확장해 보려고 하는가? 지식을 누적했으면 그것을 활용하는 학생이 좋은 학생으로 평가가 되니까 무엇을 탐구함이라는 멘트가 생활기록부에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활동을 단순하게 조사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단순히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는 실리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지식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혹은 다르게 응용을 해본다는 구체적인 본인의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즉 책을 읽고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확장하여 탐구하여 나만의 결과물로 만드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본인의 세특과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에 이런 식으로 이러한 과정들이 반드시 들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도출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표시가 안 된 부분들 목표의식, 교과 수업 적극적 참여, 학문에 대한 열의와 지적 관심 등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 어떤 것을 평가하느냐라고 봤더니 바로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부모님들께서는 단순히 공부를 잘한다는 것만 학업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학업 역량은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오르고 책을 읽고 탐구를 하여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 학업 역량입니다. 즉 내가 성적이 조금 모자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책을 읽고 탐구하는 모습을 세특에서 어필하여서 내 부족한 학업 역량을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이 방법이야말로 4등급이 상명대에 합격하고 3등급이 경희대에 합격하고 2등급이 고려대학교에 합격하는 흔히들 말하는 기적의 방법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외의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문장들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폭넓은 지식을 깊이 있게 갖추고 라는 말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더 알아보기 위해서 독서도 해야 된다는 말이고 활용할 수 있는 학생인가 라는 말은 배운 지식이 있다면 이걸 활용해서 때로는 성공하고 또 때로는 실패를 해보라는 뜻이겠지요. 스스로를 알고자 하며 라는 말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있다면 이걸 더 탐구해서 교과서엔 실리지 않았지만 또 다른 무언가 있지 않을까? 라고 탐구해보는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학생인가? 라는 것은 그 탐구를 통해 배운 지식과 경험의 끝을 보고 싶은 학생들이겠죠.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인가? 라는 말은 지식을 나누고 감정을 나눌 수 있어서 미래의 서울대 공동체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 자료들은 서울대학교 인재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마다 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경희대학교 가이드북 이렇게 가이드북에서 학교가 원하는 학생들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학교가 어떤 학생을 좋아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학생들보다는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고 배우시면 나중에 생활기록부 기재하실 때 더 좋은 생활기록부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학을 알아가는 과정을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상대를 알았으니 우리의 또 다른 상대, 경쟁자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선생님, 선택 과목 잘못 선택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우리 학교에는 그런 과목 없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질문들이 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학사정관님들께서는 이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과목을 선택을 못한 건지 아니면 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선택을 한 건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너무 조그맣게 보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의 친구 같은 경우는 확통, 미적, 경제수학, 수학과제 탐구를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3학년 때는 미적과 수학과제 탐구를 응시했네요. 이러한 경우라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밑에 있는 학생의 경우는 미적, 확통, 경제수학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았고요. 이런 것들까지도 입학사정관님들께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성적이 안 나올까봐 혹은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등급이 안 나올까봐 도망가는 것은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나는 역사가 좋은데 동아시아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 동아시아가 희망자가 겨우 16명 뿐이라고? 윤사는 80명인데 이럴 때 어떤 선택할까요? 많은 친구들이 윤리와 사상을 선택하겠죠. 왜? 등급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런 것조차도 도전이라고 판단을 해서 좋은 평가를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진로 선택 과목을 바꿀 여유가 있다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다면 왜 이걸 선택했는지도 말해야 합니다. 문화재학과를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화학물리를 들었습니다.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보건 역량을 어필하기 위해서 선택했다는 세특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으로 인한 부족한 교과목은 3학년 자율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반드시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님께 나 선택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화학, 물리도 중요하니까 한 거야. 그리고 나 부족한 교과 공부는 자율활동이랑 진로활동에서 열심히 했다? 이런 모습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즉, 물리가 필요한데 물리학을 수강 안 한 친구는 자율, 진로, 동아리에서 물리학을 반드시 어필해 줘야겠고요. 화학이 필요한데 화학을 안 들었어? 그럼 자율, 진로, 동아리에서 반드시 어필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요거 걱정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은데 화학 막 이게 뭐 정말 필요한 과목인데 그걸 못 들었어? 라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에서 어필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4학년도에는 없지만 작년에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저는 3학년 생활기록부에 자기소개서에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넣으라고, 과정을 넣으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요. 생활기록부를 보고 입학사정관님이 이 친구는 만약에 자기소개서가 있다면 이런 내용을 풀었겠구나 이렇게 느끼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모든 활동에는 동기가 필요하고 그 동기는 1학년과 2학년 활동에서 찾으면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입학사정관님들께서 학교생활기록부상 포함하는 방안을 통해서 자기소개서를 어필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서에 할 말들 우리 생기부에 넣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인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겠죠. 본인의 1학년, 2학년 생기부를 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무엇을 조사함, 무엇에 호기심을 가짐 정도로만 기술되진 않았는지, 나만의 활동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다 한 활동은 아닌지, 그리고 지식을 얻고 그것을 활용한 모습은 없는지, 단순하게 칭찬만 나열했는 건지, 아니면 전공과 관련의 내용이 아닌 건지, 구체적인 성과 없이 그냥 조사만 했습니다 라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진다든지, 책은 있는지, 이런 식으로 6개 중에서 한 4, 5개 정도가 있다면 주관적으로 볼 때는 좋은 생기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학사정관이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것이 세부능력 특기사항인데, 나는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좋지 않은 학생일 테니까요. 자, 이제 나의 경쟁자를 한번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의 고교 유형별 분석인데요. 지원자는 일반고가 77%, 자사 6%, 특목 13% 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최종 합격자는 어떨까요? 일반고는 77%에서 72%로 줄어드는 모습과 특목고의 비율이 13%에서 24%로 높게 올랐습니다. 최종 인원을 보면 420명이 일반고 합격자, 특목고가 140명, 비율로 따지자면 거의 4분의 1이 특목고 학생이 합격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합격자의 4분의 1 정도가 특목고라고 한다면 중경외시 라인에 한번 경희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합격자의 평균 등급 보는 게 아니라 누가 합격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응용통번역학과나 프랑스어학과 같은 경우는 비인기학과라서 합격자 평균 등급이 이렇게 낮은 게 아니라 특목고의 영향력이 조금 더 큰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계열도 마찬가지로 저 뒤에 있는 저 동그라미들, 이런 동그라미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까맣게 보이는 이런 게 극초반대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일반고 친구들은 싸워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합격 등급의 평균으로만 본다면 내가 지원을 해도 되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누가 붙었고 누가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내 경쟁자들이 어떤 학생인지, 어떤 학생이 많은지를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학교의 각각의 70% 컷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경우는 이렇게 70%에서 3등급대가 자주 보이고 있고요. 경기대학교의 70%에서도 3등급대가 이렇게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두 전형 모두 학생부 종합전형을 평가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특목고 3등급은 한양대를 갔을까요? 아니면 경기대를 갔을까요? 그리고 한양대 3등급과 경기대 3등급은 똑같은 3등급인데 뭐가 다를까요? 학교 수준, 생기부 기재 사항 등의 차이가 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작년 입결을 보면서 이 대학교는 일반고가 많이 갔구나, 이 대학교는 특목고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럼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야 할까? 나의 경쟁자들은 외고생들일까? 아니면 일반고인가? 공부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거의 모든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 인재상에 맞춰서 컨설팅을 하고 일반고이지만 외고, 특목고처럼 생활기록부를 꾸미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이제 나의 경쟁자를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됩니다. 이제 마지막 스스로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사실 학생들마다 워낙 가지고 오는 생기부와 성적이 다양해서 이렇게 준비해 라고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질문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본인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원하는 대학교는 특목고가 들어오는가를 확인해 주십시오. 확인한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그 특목고를 제치고 본인을 선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성적은 더 좋은지 아니면 활동이 더 좋은지, 일반고라서 어쩔 수 없다면 그 속에 있는 세특이나 창체 활동을 특목고처럼 만들 생각을 해야 되고,
특목고처럼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 생활기록부에 독서와 탐구가 있는가? 없다면 3학년 때 꾸준히 준비해온 학생보다 내가 더 매력적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미 많은 활동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3학년 때부터 얼마나 깊은 탐구를 했는지, 얼마나 책을 읽었는지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양으로 승부할 수 없다면 이제는 질로 승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3년 동안 준비해 온 학생이 있고 이제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꿈이 바뀌는 건 감점 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열과 연관된 활동들은 꾸준했으면 합니다. 또 내가 합격하려면 그만큼 더 뛰어난 매력으로 승부를 걸어야겠죠. 여기서 말하는 매력이란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 혹은 우수한 생활기록부의 서술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 과목을 적절하게 선택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어필을 해야 할지 미리 말해 주십시오.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 본인의 현실을 알려주고 자율활동, 진로활동에서 본인의 지식을 뽐낼 수 있게 양해를 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학종으로 대학 갈 수 있나요? 기준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내가 일반고 3등급인데 의대를 가겠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근데 내가 3등급인데 광명상가 혹은 인서울 하위권을 가겠다. 그럼 가능할 것입니다. 내 경쟁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목고 3등급 친구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일반고 3등급끼리 붙었을 때 나는 과연 얼마나 매력적인 생기부와 점수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을 3학년 생활기록부에 정말 잘 녹여내셔야 됩니다. 우리 수시 6장 쓸 때 교과 전형만 쓰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빅토리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보시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한번 마음을 다시 잡고 고3 생활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 랩의 이우승 대표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